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라 그래야 되겠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인생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로써 종지부가 찍어질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생길 것이냐, 상당히 중차대한 날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본인 어떤 그래도 중요한, 본인한테도 좀 중요한 날이지만 국민의힘,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중차대한 날이 아닐 수 없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사주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주는 울축생 85년 양력으로 3월 31일입니다. 울축, 기묘, 기사, 신은 진시라 45시, 미시, 무진기사, 경호, 신미, 시로 스님은 봤습니다. 결국은 살중 용인격이다. 접신극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이 용신이고, 토도 좋고, 토 중에서는 미토는 안 좋습니다. 묘미와 목국이 생기니까 나머지 토는 좋다고 봅니다. 또 목이 병이니까 금은 약입니다. 화토 금은은 좋고 수목운은 안 좋다. 미토도 안 좋고. 이러한 사주입니다. 이러한 사주가 하반기, 이민년 임수가 끝나고 하반기 인중 무토운 42일 속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연운, 이건 좋습니다. 연운은 좋다. 달운은 어쩌냐? 달운은 지금 보름까지가 음력으로 7월 보름까지가 무토, 보름 지나고 무임경, 임경, 무토가 3.5일, 임수가 3.5일 정도. 지금 임수 일에, 임수월에 들어왔다. 자, 월은 안 좋은 쪽으로. 일지는 어쩌냐? 오늘이 이민, 이제 오후쯤, 오후 늦게쯤, 아니면 내일 새벽쯤, 어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결과가 나오겠죠. 인용이냐, 기각이냐. 일진도 안 좋다. 대운은 을목입니다. 목이 병인데 목이 가중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운을 논할 때, 대운과 일년운을 논할 때는 대운은 플러스 마이너스 60점 정도, 55점에서 60점 정도, 일년운은 40점에서 45점 정도, 이런 정도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서 그 사주 분석을 해 갑니다. 자, 그러면 대운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다. 마이너스 55, 60. 일년운이 아무리 좋다 한들 대운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일년운은 좋게 떴다. 달운도 마이너스다. 일진도 안 좋다. 결국은 이렇게 볼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스님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0% 이건 기각이다. 이것이 아니라 일부는
가처분 신청을 한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유리한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이 되지 않을까. 완전한 좌편향 어떤 그런 판결이 아니라고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가처분 신청의 일부는 이해가 된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뭐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에는 큰 하자가 없다라고 볼 때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스님은 사주 분석을 해 봅니다. 자, 지금 모든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출연을 시켜가지고 그동안에 그 1년 2개월 동안 약 14개월 정도 당 대표를 지내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억울함만, 애초에 윤핵관이라는 그것도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측근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낙인을 찍고 좌표를 찍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표출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억울했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방귀를 들 수밖에 없었다. 협조를 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만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앵무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이나 방송에서 한마디라도 그러면 이준석 씨 당신은 성상납이 있었던 게 맞소 틀려. 성상납 접대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또 지금 그 김철근 씨를 통해서 그것도 새벽에 성상납 고발에 대한 무마 조건으로 7억 각서를 써주라고 사주를 한 적이 있어 없어.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나는 성상납 받은 사실도 없다, 7억 각서를 써주라고 사주한 사실도 없다, 뭐 이런저런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것도 없다라고 당신은 말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정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냐? 이렇게 좀 물어보십시오. 이준석이 억울하다, 뭐 자신이 뭐 했고 윤핵관들한테 계속 억압을 당했다, 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어쨌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요 도대체 그렇게 이준석 전 대표 말 따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조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당 대표로서 자 윤석열 대통령 만들 게 일조했고 6월 1일 지방선거 일조했고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일조한 건 압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3살 어리기도 다 알지. 그런데 그 일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조를 했으면 끝끝내 일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일조한 것을 공치사를 하고 있는데 스님은 공치사로 봐요. 왜? 아니 당 대표가 대선에서 대통령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발이 불어터서 정말로
어떤 뭉개질 정도로 이렇게 띄웠다고 하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국민 세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면 대선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이 정말로 숨가쁜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장군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터를 벗어났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유가 뭡니까? 이준석 전 대표 당무 거부하고 대선 기간에 2번이나 이렇게 당무 거부한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 좀 물어봅시다. 당무 거부 이탈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고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왜 언론에서는 묻지 않습니까? 좀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이 중차에 대한 선거기간이 대선기간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상장군이라고 장군이라고 정말로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비면 전쟁터에서는 명령을 거부하면 뭐예요? 총살이에요. 총살시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군법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 중대한 시기에 중야 사냐는 이 중차대한 시간 그 시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끌어안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는 절대로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누차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심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지구를 떠날란다. 떠나십시오. 왜 사나이가 일부 이혼을 합니까? 장부 이런 중천금 아닙니까? 묻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안철수 의원한테는 비읍시오. 병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해서 그것은 사석에서 하는 말이다. 완전히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가 유리할 정도. 원망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남이 해주지 않으니까 원망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얘기한 게 정당한데 뭐가 정당한데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줄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더 나가면 중상모략을 하고 또 내부 총질을 하고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실패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한 거죠. 이준석 대표 당이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에서 키웠고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로 만들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정치를 해야 됩니까? 자, 대선이 또 끝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방문했습니다. 친서도 없습니다. 특사도 아닙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이런 것 좀 물어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뭐하러 갔어? 이준석 전 대표. 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응? 그래, 또 돌아와서 혁신위원. 혁신이란 건 쇄신이나 혁신이란 것은 뭔가 잘 못돼서 좀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정책이든지 무슨 어떤 제도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변화를 주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겠죠. 갑자기 혁신의 카드를 꺼내고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하고 이건 뭐예요? 이 정부가 허락을 해서 친서라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특사로 가든지 뭔가 정보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기의 정당성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스님이 볼 때도 그래요. 정당하지 않다. 그럼 결국은 그 꼼수가 뭐예요? 그 속내가 뭐냐고요. 2024년도 또 당대표가 돼서 국정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한번 권력을 행사를 해보겠다라는 그 정말 내면에 깔리는 그 꼼수 아닌가요? 그 속셈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이준석 전 대표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저 나의 억울함만 윤핵관들이 이랬다. 윤핵관들이 나한테는 이랬다.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윤핵관은 누가? 장정은이가? 권성동이가? 또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건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조금만 불리하면 윤핵관 딱 해서 때리고 좌표 찍어놨으니까 말하기 좋죠. 국민들은 참 이준석 전 대표가 참 억울하겠다. 스님이 볼 때는 전혀 억울할 게 없어요. 이게 전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다. 나의 정당성, 그건 자기 개인의 정당성이죠. 당을 살리고, 선당으로 당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하는 거예요. 당 대표의 책무예요. 그걸 갖다가 소홀히 하고, 그걸 거부한 사람이 자신 아닌가요? 좀 돌아보세요. 자, 윤리 당원권 정지 6개월 먹었습니다. 6개월 먹고 나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자숙하고 뭔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좀 조용히 어떤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저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사까지 돼가지고 이런 젊은 정치인, 젊은 참 자기를 지지하는 그 젊은 청년들 만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청년들 만나서 어쩌자고 자기 세력 키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기간에 내 정치를 그 시간 뺏기느라고 하지는 못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시간이 맞은 내 정치를 좀 하겠다. 자기 정치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정치의 그것이 주 모토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요? 양도고요? 자기한테 한 말 아닙니까? 생각을 다른 곳에 머무르면서 행동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양도구육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 또 언론에서 이런 걸 직접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어떤 억울하네 뭐이네 혼자서 떠벌거린 거 이런 거 말고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과연 이런 수모를 당해왔어.
당신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응? 성삼납 받은 적 있어 없어? 응? 김철근이 시켜갖고 가갖고 그거 뭐예요? 성삼납 그거 무마시키려고 7억 각서 써주라고 사주한 적이 있어 없어? 응? 좀 물어보세요. 왜 이런 걸 하나도 안 물어봅니까? 그 언론이 서로 공정해야 되잖아요. 응? 그냥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당에서 윤핵관이라고 자칭 윤핵관이라고 한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당해왔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까? 언론이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네들이 당신한테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습니다. 예. 원망심을 가지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망을 할 때 어쩔 때 원망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라는 대로란 건 뭐예요? 안 바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인생 14년을 걸어오면서 한 10여 년을 걸어오면서 자기 탓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는 사람 같아.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이후야 어찌됐든 당이 이렇고 또 지금 대통령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잘해볼란다.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면 어디가 덧납니까? 누가 잡아 죽입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기각이 돼야 맞다. 완벽한 좌편향 어떤 그런 판결이 아니라고 하면 당신이 얘기한 내용도 일면 이해는 간다. 그럴 수도 있고 수긍을 한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는 기각이 맞다. 이런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 아닐까라고 스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본인이 한 것이 다 옳고 잘한 것만 같지만 상대방이 평가를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자기 반성이 없는 오로지 후퇴는 한 번도 없는 전진만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전진만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오늘 스님이 중차대한 가처분,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스님이 볼 때는 기각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 대신 이준석 대표의 이런저런 그런 내용도 일부 인정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 운으로 볼 때 왜 일령운이라도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결과, 서로 바라는 결과,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아니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아니요, 이 나라의 5천만 국민을 위해서도 정말로 좋은 결과가 인용이 안 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하는 쪽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5년 동안 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가는 데에
크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고 순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